내가 지금 장사가 왜 안 되지? 손님들이 왜 없지? 우리 음식 맛이 안 좋아졌나? 서비스가 안 좋아졌나? 이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구조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라든가 경제적인 모습이라든가 네. 어떤 정책적인 상황. 네.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은 국내 내수가 이렇게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계빚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지금 특히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특히 3, 40대가 못해. 가계부채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차원에서는 사실 우리가 가계부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얘기할 때 주로 그러니까 무슨 숫자를 얘기하고 대부분은 경제 얘기할 때 증가한 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좋은 얘기죠. 증가라는 단어 네, 자체가. 네, 네. 근데 경제 얘기할 때 증가 단어가 가장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채죠. 그래서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경제를 얘기할 때 증가한 건 하나 없는데요. 유일하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계부채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가계부채가 거의 1,800조 원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했는지 원인 파악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원인에 뭐가 있었냐면 주택 대출, 주택 관련된 대출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예. 특히 2022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하락하니까 집값을 받쳐주기 위해서 빚을 통해서, 맞아. 그러니까 가게한테 빚을 막 일으켜서,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바친 거지. 받치기에 나섭니다. 네.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누가 샀느냐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에 최근에 부채를 일으켜서, 즉 빚을 일으켜서 난 대부분의 세대가 30, 40대입니다. 아. 근데 30, 40대가 왜 집을 샀을까요? 무주택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주택자가 뭡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예. 정부에서 오히려 야 빨리 집 사. 이러면서 윤석열이 계속 쉽게 말해서 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 40대가 부채를 일으켜서 집을 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수도 안 좋고 예. 사실 안 좋은 상황인데 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으면 되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그나마 괜찮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무너지고 있어요. 아,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말씀드리면 가구주 평균별로 보면 30, 40대 특히 30대가 부채 비율이 40%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이 10억 원이면 그중에서 4억 원을 대출로 받았다는 거예요. 중앙값으로 보면. 예.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건 평균이에요. 중앙값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이 없는 무주택자를 빼잖아요. 네. 그러면 100%로 올라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집 중에서 거의 100%가 대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근데 문제가 30대가 가구주가 산 부동산 자산이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오히려 떨어졌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수지에서나 경제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강남 집값이 뭐 최고가입니다. 30대가 어떻게 강남 집을 삽니까? 아, 그렇죠. 그 강남 얘기예요. 그렇죠. 30, 40대가 산 집들은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들어가고요.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죠. 부채로 낸 집을 샀는데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가 그러면 인위적으로 호구를 만들어낸 거네. 그렇습니다. 그 지점이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 취약자고 사실은 자산 시장에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자산 시장에서는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가격 떨어진 것도 경험하고 오른 것도 경험해야 네.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30, 40대는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계속 부동산 가 오른 것만 봐왔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대출을 해준다 그러니까 덜컥 집을 샀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파트 경매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못 버티는 거죠. 다 이거 던지는 거구나. 네.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지금 거의 30, 40대나 이런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은 진짜 아유. 비상 계엄 사태다. 그러네요. 근데요, 잘 생각하시면 내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습니다. 아유. 그런데 집값이 빠져도 사실 버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팝니까? 네. 그러니까 못 버티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가면 갈수록 증가할 거예요. 아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뭐 수치를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 향후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리해서 집 사지 마세요. 불안하지만 무주택자분들 특히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 됐고 특히 2024년도에 이런 현상들이 더 급증했고 그런데 항상 경제는 뭐냐면 나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정말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소비도 못하고 이자 비용 증가하고 있는데 반대로 좋은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행이에요. 이건 은행권의 이자이익인데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수준이냐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거의 2배예요. 우리 산업 구조가 엉망이네. 맞습니다. 재영이 정확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혁신을 만들고 누가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그냥 빚놀이에서 버는 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구조상에서는요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냥 은행 가면 돈 이렇게 떵떵 버리고 잘 버는데 아, 쉽게 이- 말해서 돈 빌려주면. 그렇지. 이자만 이게 받아서.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고 부동산에서 자금이 집중되면 어느 나라고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요. 그럼 혁신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벤처 만들어서 기업 만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IPO 하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빌딩 먼저 사요. 아니죠. 고용을 일으키고 새로운 투자하고 자기 후배들 키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땅 사고 건물 사고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안 돼. 예. 근데 더 한 가지 문제 더 짚어가 이것만 네. 말씀드릴게요. 사실 은행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기구가 아니에요. 네. 은행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이 증가해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요 사회적인 헌신을 해야 됩니다. 뭐 고용도 하고 그렇죠. 뭐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은행을 뭐라고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은행은 고용 창출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이자에서 돈 많이 벌었어? 그 대신 우리가 관용해 줄게. 왜냐하면 인력을 많이 채용하니까. 그래서 지점 가보시면 많이 앉아 계시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이렇게 돈 벌어서 은행들이 지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인력이 필요 없으니까. 전산화되고 그렇습니다. 지점 없애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돈 벌어서요 사람을 자르고 있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된다. 지금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너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나오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개혁해야 되고 예. 사실은 이런 자금이 이런 데 쏠리지 않게 해야죠. 아니 그러면 아까 그 경매로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악순환으로 되겠네. 그러면 부동산 가치는 더 떨어지고 경매는 더 많이 나오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떠받들게 했던 거는 다 젊은 층들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면 자산 시장이 계속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자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30대까지 끌어들였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20대가 사줘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구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간에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 어떻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 네, 지금 네.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큰 발생하고 문제다. 있다. 네. 네. 근데 그 씨앗을 윤석열이 뿌렸다는 뿌린 게 거야.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그 거예요. 의도적으로 뿌린 거잖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못한 거 결국은 책임 전가한 거잖아, 젊은 층한테. 근데 더 놀랄만한 건 그런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강남에 아파트가 두세 채씩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집 사지? 근데 자기네들 거기다 대고 팔고 있어요.